정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내년 한 해 동안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무제한 연장 노동이 가능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를 놓고 경영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규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아침 토론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토론 중간에 소개하고 또 전문가들과 의견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제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그러니까 50인 이상 299인 이하의 기업에 1년간 계도 기간을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계도 기간을 주겠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소장님부터 말씀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 국가의 오명을 벗는 게 굉장히 참 지난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일하는데 다 같이 골고루 일하기 위해서도 사실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한데 52시간 노동 정상화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우면 실노동 시간을 줄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우울한 전망이 듭니다. 네. 고모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계도 기간이라는 말에 참 이 눈길이 가는데요. 사실 네. 계도 기간이라는 거는 제도 시행 이전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대비하라고 주는 기간인데 지금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표현을 숨통이 트였다는데 숨통 트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단속을 엄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준비할 기간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업계로서는 굉장히 환영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 과연 정부가 이것을 진짜로 추진할 마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의구심이 가고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요? 예, 이게 우왕좌왕 뭐 갈짓자 걸음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이거 주 52시간 정착시키겠느냐. 우리가 이거 해본 적이 있어요. 2004년도부터 주 5일제 할 때 우리가 했거든요. 네네. 그럼 그때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사실 2002년 먼저 선제적으로 했어요. 은행권에서. 그리고 끝나는 시기가 2011년까지 굉장히 9단계로 굉장히 준비를 서서히, 잘했는데 예. 요번에는 뭐 이렇게 뭐 입법이 안 된다고 행정조치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눈에 거슬린다면 일단은 중소기업의 숨통 트였다. 표현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숨통은 트인 걸로 보여져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네. 그럼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이게 사실상은 이제 시행할 의지가 없다, 시행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거든요. 예, 우리 법정 노동 시간 40시간 주 40시간제 실시할 때 7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예.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은 굉장히 큰 효과를 갖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68시간까지 하던 거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장근로 일을 1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16시간 빼고 68에서 52로 가는 거고 일주일을 5일로 본다라는 비정상적 행정 해석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그럴 때 지금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행하도록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는데 여기서 이제 계도 기간이란 이름으로 실질적으로는 사실 뭐 말장난을 하는 것 같은데 단속 처벌 유예랑은 다르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유예 효과를 갖는 거죠. 그렇게 되면 300일 이상의 9개월 주고 50인 이상의 1년을 주면 그 55인 이상에는 아마 네, 그쵸. 1년 반 이상은 줄 텐데 2021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노동시간 정상화하는데 한 4년 반 이상 걸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실시할 의지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고요. 네네. 52시간 충분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장시간 노동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연 이게 중소기업에게도 약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실 인력난 더 심해질 거고 노동시간
격차로 인한 상실감이 매우 크다라는 실태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고 중소기업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보더라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미봉 체계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네네. 사실 어제 정부는 발표를 하면서 이 계도 기간을 주는 데 대해서 뭐 단순히 처벌이나 계도 기간을 단속을 유예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필요한 기업에게 시간을 그만큼 준비할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주 52시간제를 우리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게 이 시간이 부족해서일까에 두고는 아마 뭐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그 수치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노동부에서는 지금 40% 정도가 준비가 안 됐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보면은 68% 정도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뭐 노총 쪽에서는 93%가 준비 또는 준비 중이다. 다 됐다. 가야 입장마다 된다. 다르네요. 다 입장을 다릅니다. 이렇게 하는 곳에서.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근로시간 단축은요, 기업의 경쟁력을 뭐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네. 여기에서 소위 말하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뭐 최고의 목표였던 걸로 저는 아는데, 그럼 일자리 나눔에서도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본 바로는 10만 3천 개 정도가 주 50시간 아무런 대책 없이 가면은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는 지금 조사한 얘기로 보면 지금 벌써 21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게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유예할 게 아니라 진짜로 중소기업을 어떻게 생산성을 향상해주는 노동개혁을 할 수 있는가를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기업한테 준다.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지금 이 불황에 1년 더 준다고 뭐 하겠냐 이거 말씀이시죠? 예, 불황에 살아남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과연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를 갖고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지가 또는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큰 뭐 퀘스천 마크가 붙습니다. 네네.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예. 준비할 시간 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 공신력 있는 조사가 이제 정부기관에서 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61.2%는 이미 준비돼 있다. 준비 중인 게 31.8%고 준비가 안 됐다라는 게 7.2%입니다. 그런데 우리 노동 준비 안에 중이다도 준비가 안 돼 있다로 해석을 그렇게 했던 해석할 거네요. 거냐 네. 아니면 준비하고 있는 걸로 볼 거냐 이렇게 따라서 40%냐 7%냐 네, 이렇게 완전히 다르군요. 준비 안 된 기업의 숫자가 달라지는데 사실 이게 어떤 뭐 노동 안에서의 격차도 큰 것만큼 기업 간에도 격차가 크죠. 그래서 어떻게 방향을 설계를 할 것인가, 어디에 중심을 잡을 건가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장시간 노동 벗어나서 좀 더 스마트한 노동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을 북돋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정책이 준비 안 된 낙후된 기업에게 연명하는 정책으로 쓰인다면 사실 시장에 좋은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잘한 기업을 북돋고 잘못한 기업을 따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한 기업이 오히려 비용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정책이면 잘못 가는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좋은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신호를 파란 잘못된 걸 보냈다.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정책을 왔다 갔다 쓰면 곤란하다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정부의 솔루션을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기업이 준비하도록 기다리면서 동시에 이제 기업이 그 쉬운 2시간제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뭐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이제 신규 채용이 필요한 기업한테는 뭔가 구인구직 매칭을 지원하고 또 신규 채용 인건비라든지 기존 인력의 임금 보전 지원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 정부의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평균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업종마다 다 달라요. 지금 네. 건설업종은 64% 정도가 준비가 됐고 네. 운수업 72%, 유통업 77%였지만 제조업은 36%밖에 안 돼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런 제조업에서 가장 지금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물량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4.5%가 납품하는 기업이거든요. 원청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날라올지가 모르는데 거기에 지금 뭐 평균적으로 이 숫자를 따르면은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에 강한 이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나간다는 거고요. 사실 100인에서 299인, 300인 미만의 이 뭐 평균을 내면요. 평균 초과 근로시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16.7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에 우리가 오도되면 안 되고 진짜 세밀하게 지원이 필요한 데가 어디고 노동 개혁이 돼서 생산성을 높일 때가 어디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아주 정밀한 것들을 나오고 사실 이거 하루 이틀에 빨리 한다고 지금 아무런 누구도 지금 뭐 승리자라고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그 대신 이러한 약자들을 보호하면서 이 근로수당이 줄어들면서 지금 타격받는 저임금 노동자들도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황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 공장 가동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것을 꼭 밀어붙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촘촘하게 좀 생각을 더 해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바람이 없겠습니다. 네. 예, 노동시간 단축과 이제 고용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네. 일생활 양립이나 뭐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고용 창출의 보고이긴 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고용 시간을 단축을 하고 고용을 창출하려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죠. 그렇겠죠. 이게 문제인데 시간 단축을 하면 생산성이 상당 부분을 30% 내지 50%는 커버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업 지원,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함께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347억에서 680억으로 늘어났는데 원래 발표는 한 907억이었어요. 예산안 통과되면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줄어들었네요. 네. 왜? 실제로 잘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금 준다고 해서 기업들이 꼭 따라하지 않습니다. 전체 비용의 3분의 1 정도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기업에겐 부담이 됩니다. 어느 해법을 취해야 될 것인가. 지원금을 높인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생산성 향상과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동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그러면서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 방향이 이제 일관되게 구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면은 경영계도 노동계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대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제 나온 대책 중에 또 이 특별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는 부분도 들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이 부분은 경영계 요구로 이제 사실 뭐 주 52시간제 출구를 좀 열어준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고모님께서 왜 그 원청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납품을 받는 업체고 그렇죠. 원청에서 대규모 물량을 밀어 넣어라 하라 하면은 뭐 어떻게 해요? 이제 해야지. 네. 그러면 근데 근로시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위법을 하든지 그렇죠. 납기를 못 맞춰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인가 사유 확대는 좀 적합한 거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적합하죠. 굉장히 이제 아까 숨통이 터진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증가에 따라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되는 납품 기간을 맞춰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융통성 있게 이게 뭐 이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줬는데 여기도 지금 사실 조금 우리가 새겨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라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아니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국가에서 공장의 이 가동률을 갖고 왈가왈부해야 되는 그런 제도까지 갔습니까? 전체적 컨트롤하고 기업에 대해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줘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불문이 있고요. 이 제도가 사실 뭐 정착이 잘 되려면은 사실 재벌 대기업의 그런 경제 구조부터 그다음에 임금 체계부터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저생산까지 이게 종합적인 것들이 나와줬을 때 이것이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주 5일제 갔을 때는 그 후방 효과가 너무 컸죠. 왜냐면 저기 이런 문화 그다음에 뭐 이 레저 이러면서 나라의 생산성이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 너무 많이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그 특별 연장 근로를 열어준 거가 꼭 출구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최근에 뭐 이 특별 연장 근로는 우리가 예를 두 개를 봤죠. 아프리카 돼지 사건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에서
그 반도체 부품 구할 때 소재 부품 R&D에는 제재할 때. 틀어졌는데 네. 그런 거를 그냥 다 풀어주고 뭐 파지티브 리스트로 가서 특별한 부분들만 제한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사실 뭐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은 원래는 이제 재해재난이라는 네. 조건이 이제 한 국한돼 있었는데 이제 이게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뭐 이게 유명무실하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게 문서로만 돼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 예. 그 다른 나라의 특별 연장 근로는 네네. 저 인가라는 게 굉장히 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요. 시간의 노동이 예외로 취급되는데 그거보다 시간의 노동 예외로 돼 있는 시간의 노동을 초월하는 노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히 제한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행상 장시간 노동이 익숙한 곳이라서 사회적 재난이나 자연 재난 두 군데 적용되던 특별 연장 근로를 경영상의 이유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허용할 경우에 과연 얼마나 관청이 세게 인가 조건을 엄격하게 관리할 적용해서. 것이냐, 통제할 것이냐인데 우리는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예. 한 가지 또 막 원하청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워낙 갑자기 물량을 요구하면 이거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재난과 같은 사태죠. 근데 그렇죠. 물론 상식적으로 그걸 재난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긴 어렵죠. 한데 그런데 과연 시간만 그러니까 물량을 노동할 지금 고용돼 있는 사람을 더 일시켜서 감당할 수 있느냐? 사실 사람이 일을 하는 데는 설비도 늘려야 되고요. 아 그렇죠. 재료도 더 들어와야 되고 사실은 갑작스러운 어떤 물량 요구는 이렇게 시간 늘려서 대체하면 안 되고 공정거래의 원칙 속에서 사실 이렇게 해서 따라가다가 설비 늘렸는데 갑자기 물량 중단 이렇게 해서 망하는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원하청 관계 이 문제는 시간을 늘려준다고 대처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 포괄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네.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4606님이 뭔 갈대 정책인가요? 무슨 갈대보다 더 흔들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죠.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9700님 주 52시간 시행하고 전 국민 빈민화 가자라고 또 뼈가 있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4586님이 특별 연장 근로 기준 얼마나 활용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판단도 안 서고 허가 시간까지 의문이긴 합니다. 네, 4906님은 결국 주 52시간 시행으로 대기업, 공기업, 재벌 노조만 좋아졌네요. 앞으로 이런 제도는 작은 기업부터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끝자리 8880님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투잡이 늘어난다. 5538님은 주 52시간제는 불렀는데 기름 부은 겁니다. 그나마 유예 기간은 다행입니다라고 의견 주셨네요. 네, 끝자리 2402님이 저녁 있는 삶 물 건너갔습니다. 기업 기다려주다 과로 사회로 노동자 죽음 반복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9752님 산업 전반의 피해가 막심합니다. 노사 합의에 맡겨놔야지 정부에서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고용부도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주 52시간 연착륙을 위해서 뭐 국회 입법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이런 부분이 좀 돼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국회에서 지금 8개월째 상임위에 그러니까요.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이제 야당에서는 1년으로 연장을 한다. 근데 뭐 사실 대합의된 거는 6개월이기 6개월이죠.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빨리 이제 정부 차원에서의 단위 기한 확대를 확정짓는 부분들이 빨리 나와야 되고요. 사실 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게 뭐냐면 네. 좀 늘려서 하자. 2024년까지 급하게 할 거 없다. 도입 시기 종료하고 좀 세분화해서 가자. 이 두 법안이 사실 서로 보충적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아까 9752님 말씀이 굉장히 네네. 울림이 큰데 무슨 말씀해 주셨냐면은 노사 합의로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정부 왜 끼냐 이거. 네, 정부가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정부가 공장 가동률을 거기다 밤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예요. 그러한 이 뭐 소위 말하는 노사 간의 자율적 합의 부분들이 분명히 여기에서는 존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아주 자유주의적인 국가, 자유시장 경제를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나라조차도 노동시간 규정은 가지고 있는 게
잘못하면 모든 노동력이 피폐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두면 그냥 오래 장시간 노동시키고 그래서 사실 노동력의 숙련이 향상이 되고 재생산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개별 기업에 좋은 게 국민 경제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 이제 노동시간 규제라는 점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규제 하에서 어떤 이게 이제 부담이 되니까 다른 숨통을 열어준다. 탄력제 확대하고 특별 연장근로 이렇게 숨통을 열어주는 것인데 이 숨통을 열어주는 게 기본 원칙을 훼손할 정도냐 이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52시간 정상화하는 이미 이 정도 해도 장시간 노동인데 여기서 너무 많은 숨통을 열어줘서 사실은 52시간 자체가 무력화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노동자 간에도 격차가 커지고 기업 간에도 사실 오히려 잘못하는 기업을 북돋는 그런 정책이 쓰인다라는 점에서 이런 너무 기준을 훼손할 정도의 과도한 것은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이 추세에 사실 오히려 안 맞는 것이다. 너무 과도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해서 김성희 소장, 최양호 고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